일기는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얘기가 일기 쓰기 습관을 저는 강조합니다. 일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과제 숙제로 내주면서 참 열심히 쓰게끔 만들었는데 2004년이죠. 국가인권위에서 일기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어 시간에 일기 쓰기에 대한 학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림 일기를 써보자, 뭐 여러 가지 형식의 일기를 써보자라고 많이 있는데 지도로 이제 끝납니다. 일기 검사가 현장에서 아이들 일기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교사는 신고 의무자예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사실 많습니다. 일기가 과목처럼 된다면은 일기 검사에 대한 강도를 맞춰서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도 일기 지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꼭 일기를 뭐 검사를 써왔느냐 안 써왔느냐 확인하는 걸 떠나서 일기 썼지 이제 뭐 보여주지 않아도 좋아 일기 썼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지도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일기는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얘기가 내가 문법을 모르거든 일기를 써봐. 조사 하나라도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했다. 와와 가 조사 하나라도 엄청난 뜻을 많이 사실은 달리게 해줍니다. 성인 중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몇 시에요에서 치읓 받침으로 고등교육까지 받은 분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틀린 글자를 쓰면은 그 틀린 글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면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기. 그러니까 문법을 알고 싶거든 일기를 써라.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전 시간 교과서 그대로 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거의 틀림없이 예습 복습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생활을 계획성 있게 바꿔가는 겁니다. 일기라는 게. 어른들의 말투로 하자면은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한다. 예, 맞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한 과목을 더 하는 겁니다. 교과 시간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한 과목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기는 우리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문법이라든가 또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는 내 지식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끌어내야 하는 거죠. 이 지식이 끌어나와서 내가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학습에서 인내심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일기라는 활동 자체가 학습이 필요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왔는데 73년도는 꽤 오래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한두 가지로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주더라도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A4 한 서너 장쯤은 순식간에 써낼 수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그 주제를 보는 순간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50년 동안 글쓰기를 매일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50년 동안. 글이 주는, 일기가 주는 힘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문해력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학습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문법 구조를 글을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문법 구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합니다. 틀린 글을 계속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성의 없이 일기를 쓴다 하더라도 틀린 글, 틀린 문법을 써오지는 않습니다. 쭉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틀린 글자를 계속 수정을 해갑니다. 어느 순간 문법이 확 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게 일기를 쓰면은 그 학원이라든가 학교 숙제는 의무처럼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일기는
일기는 나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기를 쓴다는 거는 나의 자발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발적인 노력은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통제라든가 지도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일기가 가진 장점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아이들과 쓰지 않는 아이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낯선 길을 가는데 학습과 삶이 이제 낯선 길이라고 비유를 해도 됩니다. 낯선 길을 가는데 GPS가 잘 작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생활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거다.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 보면은 그 문장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문장제 문제를 많이 배웁니다. 토마토 2개가 열려 있다. 3개가 더 빨갛게 익어간다. 모두 5개다 하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고 글이 조금만 길어지고 그래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심각한 거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기는 내가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에 딱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일기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일기에 대한 초보이거나 일기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래도 아이들이 한두 문장으로 끝내는 일기는 없습니다. 뭐 학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여러 문장을 씁니다. 문장을 쓰다 보면 그 문장을 이어주는 말도 쓸 수 있고 꾸며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문법을 확장시켜 갑니다. 문법의 실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즉 이렇게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되어 있으면 예습복습을 해오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자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 있어서 발표 자신 있게 한두 번 하잖아요. 자신감이 부쩍부쩍 늘어갑니다. 그 자신감 발표 잘하는 아이 칭찬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 더더욱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수학을 잘했다. 칭찬 한마디에 잘했다. 라든가. 일기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에 대한 말할 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각곡선에 의하면은 오늘 내가 습득한 기억이 7일 후에는 0이 된답니다. 근데 일기를 쓰면은 7일이 아니라 70년, 700년이 지나도 남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건. 일기 속에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금의 마음 상태라든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휘력을 쓸 겁니다. 그 어휘력 하나하나가 남아서 자기의 큰 학습의 미천이 됩니다.